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최근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난해한 상황입니다. 누구라도 그렇지만 다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고 하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예상이 안 되는 거예요. 증시가 정말 이렇게 최고치까지 솟아본 적도 없고 이 역대급으로 금리를 빨리 인상시키는 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시장입니다. 최근에 한국 증시가 좋은데요. 왜 좋은지 보시면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한국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죠. 자, 미국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이건 뒤에서 언급하고요. 베트남 다시 상승하고 있죠. 유로 상승하고 있죠. 영국 상승하고 있죠. 독일,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가 상승하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자, 브라질, 대만, 인도 다 올라가고 있죠. 예. 우리나라 증시만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다 반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느냐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뒤에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고요. 유가는 하락. 이것도 우리 생각에는 범주에서 움직이는 거죠. 다들 잘 대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건 금값이 갑자기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좀 의외긴 한데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고 있다. 중국 빼고. 자, 그리고 코스피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갭상승 이후에 여기서 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좀 감소하긴 했지만 준수해요. 여기서 이 선을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2550까지. 요 안에서 횡보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여기 안착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갭 하락을 한다거나 여기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롱바디 운봉이 떨어지면 곤란하다. 롱바디 운봉이 떨어져도 밑꼬리를 달고 올라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하락 추세다. 그 뒤에서 보면요. 저는 일단 인버스 해지를 통해서 좀 시장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갭 상승 이후에 이걸 깨고 내려가지 않는다면 인버스를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를 한번 봅시다. 아직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데요. 자, 일단 차트랑 제가 그 지수를 보는 차트 화면입니다. 자, 첫 번째 하락 추세가 심화되고 있다. 자, 보시면 여기 1번입니다. 빨간색으로 요렇게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죠. 하락 추세 하단 맞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 255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움직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일은 현재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어려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과거 지지선, 현재 저항선이 됐습니다. 과거에 여기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지지선이 되죠. 요 선이 있는데 이렇게 상승하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를 뭐 대차에 깨고 내려갔지만 다시 여기까지 복구를 해줬죠. 다시 깔끔하게 보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여기서 그 상승이 좀 주춤하고 그렇게 되는지는 이런 지지 저항을 파악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래량 감소 중.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죠. 거래량 감소. 자, 네 번째, 아직 이동평균선이 발산 중이다. 보시면 여기 손이 뭐 삐뚤빼뚤 하잖아요. 얘들이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은 며칠 기간 동안 사람들이 얼마만큼 평균 가격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산정한 겁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이 가지런히 있으면 꽤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이 비슷한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대부분 물려있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 이건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번호가 잘못됐습니다. 4번. 5번입니다. 5번. 자, 5번인데 보시면 이 조정수가 있어요. 피보나치가 조정을 어디까지 보이는지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 최소 61.8 구간에서 반등을 해줬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아름다운 조정. 이게 바로 엘리엇 파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대로 상승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반등을 못하니까 그대로 실망하는 거죠. 실망 매물이 쏟아져서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우선까지 와서 지금 반등 중인데요. 최우선 다 가지 않고 여기서 반등하고 있습니다. 페일로 스윙이 발생했죠. 강한 상승이 예상됩니다. 아무리 상승해도 이 펜을 못 뚫고 올라갈 겁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조지표 다이버전스가 없다. 지금 보시면 하락할 때는 밑에를 긋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그으면 이쪽이죠. 그대로다. 그 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보조지표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이버전스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표상으로 대세 상승이 오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자, 짐 싸는 개미들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떠나서 안 올 것 같던 외국인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집 나간 며느리가 돌아오고 있다. 자, 외국인은 7월 한 달간 코스피에서
2조 3,21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3조 4천억 원을 순매수한 이후 최대 규모라고 하죠. 굉장히 많이 단기간에 샀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정말 나가서 돌아올 것 같지 않던 외국인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샀느냐라고 하면 일단 외국인이 닷새간 1.6조로 순매수했답니다. 닷새간 5일 동안. 코스피가 아시아 중에서도 상승률이 1위예요. 1위.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다고 하죠. 예. 중국 정부가 대만 수출입 규제를 선언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중국 배터리 기업 케이틀 알죠? 케이틀. 얘들도 북미 투자를 보류하고 있어요. 요런 지금 중국과의 악재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뭐 어떻게? 자, 이러한 대외 악재가 오히려 국내 기업에 반사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며 라고 하죠. 이게 최근에 아시아 상승률 중에서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사실 뭐 크게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예, 뭐 그런 이유 때문이겠습니까만은. 왜냐하면 뭐 전기차 배터리 관련 종목이 그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시장을 이렇게 틀어버릴 정도의 파괴력은 없거든요. 이건 꿈보다 해몽인 거죠, 일단. 자, 공매도 쇼커버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거는요. 이거는 제가 며칠 뒤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주요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얘들이 매수한 건 한국 시장이 좋아서 매수한 게 아니라 공매도 쇼커버링을 동시에 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이 좀 이상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글로벌 증시가 다 상승하고 있는데 중국만 하락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현상만 볼 게 아니라 예전에 한참 글로벌이 하락할 때가 있었죠. 계속. 그때도 굳건하게 상승을 진행했던 중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하는 건 사실 뭐 인과응보라고 볼 수 있죠. 제로섬입니다. 그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했죠. 그러면 대만은 중국에게 영린입니다.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럼 미중 무역 분쟁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방문해서 중국이 홀로 추락했다는 거예요. 왜냐? 미중 무역 분쟁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바이든은 뭐 대만 평화를 해치지 말라. 시진핑은 불장난하면 다 죽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죽는다. 아우, 말을 해도. 중국 의존도가 한국이 높죠. 사실. 높은 편은 사실인데 최근에 중국이 우리가 주구장창 하락할 때 중국은 상승했죠. 그러면 중국이랑 커플링 되었다고 생각할 거면 중국이 상승할 때 우리도 했어야죠. 예, 그 지금 현재는 디커플링, 연관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미중 긴장 고조에도 상승을 했다는 거죠.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미 겪었던 악재예요. 2018년 기억하시죠? 근데 동학개미로 들어오신 분들은 미중 무역 분쟁을 모르실 거예요. 2018년에 최악이었습니다.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때는 주식시장에 차트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 뉴스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뭘 보고 있었어야 되는지 아세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고 있었어야 됩니다. 이 말 못할 웃긴 상황이었어요. 더군다나 최근에 미국 정부를 보면 지금 바이든 정부죠. 미 백악관에서 대중관세 인하 옵션들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랑은 완전 반대 행보죠. 왜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그다음에 뭐 코로나로 인한 뭐 수급만 봉쇄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중관세를 완화해야 된다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을 벌인다 이건 약간은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죠. 자, 국민연금이 5개월째 수익률이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자산별로 보면 국내 주식 뭐 7.6% 하락, 해외 주식 8% 하락 뭐 블라블라블라인데요. 이거 뭐 다 욕할 수 있겠죠. 이런 댓글 가보면 뻔해요. 예, 뭐 국민연금 뭐 나중에 내 연금 못 받는다. 뭐 막 개 같은 한국 증시 떠나야 한다. 뭐 이런 댓글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욕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이때까지 수익을 많이 봤죠. 국민연금은 코로나 폭락 때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그 수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한참 상승하고 있을 때 국민연금이 계속 팔아제껴서 사람들한테 문매를 맞았었죠. 그때 수익을 많이 본 애들이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본다고 해서 딱히 욕할 건 없어 보입니다. 사실 투자를 잘하고 있는 거죠. 예, 연금을 반드시 줘야 되고 수익을 내야 되는 단체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국내 주식이 7.68%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5개월간 시장은 7%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선방한 거죠.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한 것이라고 좀 추정이 돼요. 그리고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드렸었죠. 최근에 굉장히 좋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ETF도 보면 기지개를 켜고 있다고 하죠. 수익률 10%로 쑥. 그래서 상반기에 평균 25% 손실이었다고 합니다. 바이오가 조정을 많이 보인 거죠. 아까 보시면 평균적으로 17% 하락을 했지만 그 상반기에는 평균 하락률보다 더 떨어지는 부진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방어주로 뜨고 있답니다. 방어주로.
사실 뭐 바이오가 경기 방어주에 속합니다. 이건 사람들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국에 한해서입니다. 미국에 한해서 미국은 바이오가 방어주예요.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바이오는 방어주가 아니고 작전주죠. 예. 미국 헬스케어 예산 법안 합의 영향도 있다고 합니다. 예, 바이오 섹터는 정책 섹터랑 엮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대폭 등장에 온다라는 견해는 아직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엔저 호황이라고 합니다. 일본 기업의 실적 전망을 줄줄이 상향하고 있대요. 엔저. 예, 엔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외화를 벌어서 엔화로 바꾸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달러에 100엔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100달러로 벌어오면 10,000엔을 받는 거잖아요. 그 국내 화폐로. 근데 엔화가 약해졌어요. 그러면 1달러를 사려면 100엔을 주면 됐는데 1달러를 사려면 200엔이 필요해진 겁니다. 맞죠? 1달러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엔화가 더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엔화가 싸진 거잖아요. 엔화 약세. 근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제품을 내가 외국에 팔면 원래 1달러짜리니까 지금 뭐 엔화가 약세가 되든 말든 또 1달러에 팔 수 있는 거예요, 외국에선. 똑같은 제품을 팔아서 엔화로 바꾸면 예전에는 100엔을 받던 걸 지금은 200엔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2배로 올라갔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엔저로 이익 가산 효과가 2조가 넘는다. 자동차, 기계, 해운업 최대 수혜주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우리나라에도 대입하면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원화 약세죠. 예, 원저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기계, 해운업, 반도체까지 해서 똑같을 겁니다. 예, 줄줄이 상향할 거예요. 이런 거 대비해야 됩니다. 자, 인플레 정점 찍었다. 역전됐던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됐다. 장단기 금리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제 댓글을 다 달아드린지 모르겠지만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지금의 장단기 금리 역전은 아직은 지켜볼 만한 포인트는 아니고 일시적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또 다음에 얘기해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고 있는 게 조짐이 보여서, 그리고 인플레이션이건 금리 인상이건 현재는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내에서 움직일 거다라는 안정감이 생긴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건 또 한 가지 포인트예요. 태양광 볕들고 풍력 바람 불고 다시 주목받는 친환경 발전주라고 합니다. 어제 테마주 관련해서 말씀드렸어요. 이거 댓글에서 또 다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테마주는 내가 정말 남들 다 상승할 때 내 포트폴리오가 상승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괴로움이 있는 분들이 정말 소액으로 미리 선점하는 선에서 그 테마주를 투자해 보면 좋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근데 다 몰빵해서 투자하는 것처럼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테마주는 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좀 트레이딩에 도가 텄거나, 저도 트레이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나 테마주로 하는 거지, 자신이 없으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원자재 공급 부족 등으로 주춤했던 친환경 발전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어제 친환경 관련주가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제 테마주 언급했던 것과 연계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라고 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시장 끝나면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